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적부터 소심한 성격 탓에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제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애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요? 여성분들은 잘생긴 외모나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남성분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이 연애하는 것을 보면 정말 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뚝뚝해도 연애와 결혼이 가능하던 부모님 세대가 부럽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 잘 들으셨죠? 모태솔로남의 호소. 직장도 있고 남보다 빠지진 않는데 소심한 성격 탓에 모태솔로였다.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없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옛날 부모님 세대 때는 연애를 쉽게 했는데 이제는 직장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이 있어도 연애가 안 된다. 그리고 여자한테 인기 끄는 사람들은 잘생긴 외모나 말빨 좋은 사람이더라. 콤플렉스나 자의식도 든다라고 지금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이런 청춘 남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모태솔로에다가 약간 언둔성, 외톨이, 희귀꼬물이성 성향을 가진 젊은 친구들도 많고요. 과거와 달리 세상이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교류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교류의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야 여학생을 만날 수도 있고, 대학에 가도 과가 또 공대나 이런 데면 여학생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남녀 교류의 기회가 과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남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남녀가 스스럼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울리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남녀가 서로 만나는 이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도 과거에는 별로 안 하고 결혼했지만 이제는 연애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 명을 만나보는 것이 서구식 연애가 대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모래알 같은 고독을 느끼는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태솔로라고 하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는 외모나 말빨, 성격 소극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좋은 직장에 외모도 번듯해도 모태솔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결혼이 주변의 소개, 맞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격상의 문제나 좀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대충 둘이가 어울릴만 하다고 붙이면 몇 번 그냥 소극적으로 만나다가 결혼으로 그냥 주변에서 부추기고 부모가 결정하면 그냥 결혼하는 식이 많았어요. 요즘도 소개팅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 소개하고 맞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자, 그래서 연애를 위한 소개팅이지 결혼을 위한 소개팅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혼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다. 굉장히 기회가 많아진 사회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여성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과거는 다수가 서민이었어요. 90%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계층의 문제가 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계층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결혼을 조건 결혼이 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직장에 얼마짜리 연봉이면 적어도 이제 내 이성 파트너는 그 밑으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레벨이 형성되면서 결혼이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있거나 뭐 파견 근로를 하거나 파트타임하거나 알바면 결혼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연애하기도 쉽지가 않죠. 이것이 참 불행하지만은 지금 현실입니다. 요즘은 이 문화나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이성을 만나도 상대로부터 이 차이기가 십상입니다. 그야말로 꼰대 같아, 앞뒤가 콱콱 막혔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재미없다고 안 만나게 되죠. 이 대체로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이 문화적 트렌드, 저 밥을 먹어도 어떤 핫한 식당에 가야 되냐. 요즘 오마카세를 먹는데, 그럼 오마카세는 뭐 평생 가보거나 먹어봤어야지 알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나면 데이트 코스가 과거처럼 뭐 다방에서 만나서 걷고가 아니라 핫한 데를 가야 되는데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이런 것도 하면 할수록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성하고의 이 가야 될 장소, 또 만났을 때의 이 멘트, 에티켓 등을 잘 알지만 처음 진입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도 서툴죠. 자, 이런 것도 또 지금 연애에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과거는 1차원적인 사회였으니까 주변에 친인척이나 이웃이나 또 친구들 소개로 남녀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 성격이 조금 그래도 친구가 같이 만나주고 떠밀고 해서 둘이 억지로 붙여주면서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뭐 모태솔로였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또 소극적인 성격의 여성을 만나서 서로 그냥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결혼하게 되면 성격도 고쳐지지요. 지역사회라는 게 해체돼버리고 1차적 사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없어지고 동네도 없어지고 친인척도 없고 또 동네 친구도 없고 학교 친구도 잘 없고 모래알처럼 지 혼자서 각자 성장해 왔어요. 이런 것이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래 동성끼리도 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이성까지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부분에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게 사귀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지면서 점점 콤플렉스나 열등의식에 빠져들면서 이성과 만나는 기회 자체를 가지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가 버리는 계층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 포기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동성 친구도 못 사귀는데 무슨 이성과 연애와 결혼까지 하냐? 그건 그야말로 이 금성인이 화성인을 만나는 것만큼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는 상대 이성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이 가치보다 외모, 옷차림, 씀씀이, 말빨 등에 더 혹하게 되는 게 입상이죠. 특히 여성들이 딱 만나보고 뭐 옷차림, 말빨, 외모 이런 부분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두 번 안 만나고 누가 접근해와도 선을 그어버리는 경향이 강하죠. 이제 누구나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체 이 결혼 연령에 있는 청춘 남녀 중에 소수만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 중에 소수만 자식을 낳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이 대세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더라도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는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러고요. 경제 붕괴 시기를 맞이해서 미국도 요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초식남, 초식녀처럼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춘 남녀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결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녀가 이익이기 때문에 결혼을 제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경향도 보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멀지 않아서 결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국가적으로 내걸릴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남녀 매칭, 그러니까 우리가 TV 프로 같은 데서 남녀 짝짓기 프로 같은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령으로 주선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만 연애하고 소수만 결혼하는 시대에
연애도 굉장한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보내신 이 젊은이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부분에서 당신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했다면 연애도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는 솔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 나온 남녀들이 상대방 마음에 들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맛있는 특식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어디 연락해서 선물을 구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비굴할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거를 보낸 젊은이도 그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자, 그런 데서 보면 연애 한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다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변하지도 않으면서 모태솔로인데 어찌하오리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구제불능이다, 혼자 평생 살아라 말을 하든지, 정말로 연애를 해보고 싶다면 몇 가지 이 충고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충고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굉장히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하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리겠다, 뭐든지 할 각오가 있다 하면 연애를 하고, 자, 그러지 않은데 뭐 연애는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이 글을 보낼 정도로 희망사항 정도라 하면 연애를 포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이기려면 잘하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잘하는 사람이 잘 때도 안 자고 노력해야 이 잘하는 사람을 못하던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죠. 원래 모든 일이든 경험이 쌓여서 익숙해진 사람이 월등히 앞서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간격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자, 이분이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제 집안에 앉아서 홀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각종 동호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서지 않으면 아예 기회가 오지 않는다. 옛날처럼 길에 가다가 이쁜 여성이 있다고, 잘생긴 남성이 있다고 쫓아가서 번호 물어보고 그렇게 따가지고 연애를 하겠습니까? 요즘 그러다가는요, 스토킹으로 신고당합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모임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수많은 이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데 나가서 이성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이성과 말을 나누는, 특히 뭐 연애하겠다는 꼭 사심이 아니더라도요,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여성을 겪어봐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 감이 온다는 겁니다. 호랑이를 봐야 호랑이를 그릴 수 있지, 호랑이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호랑이를 그리라 하면 호랑이가 그려지겠습니까? 두 번째, 이 외모, 옷차림, 그리고 뭐 심지어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성 있게 가다듬어야 돼요. 원래 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은 사람들 한 20명 있으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잘생긴기보다는 평범하게 생기거나 못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가 생긴 대로 장점을 살려서 굉장히 개성 있게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 아까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미지가 좋은, 호감이고 잘생긴, 개성 있는 이런 사람에게 남녀가 대부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뭐 첫인상 테스트 이런 데서 다 몰려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눈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외모를 가꾸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부터 심지어 향수까지, 그리고 옷차림 모든 부분에 액세서리까지 노력하지 않고 고시원생처럼 해서 슬리퍼 끌면서 이성을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성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뭘 안다고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지식, 인문적 소양, 그리고 자신의 풍부한 내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들어 보이고 아는 게 많고 외모는 처음에 봤을 때 다소 실망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내적인 면이 풍부하다면 또 끌리는 그런 성향이 100% 있어요. 그런데 외모도 시원찮고 말을 하는 것도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은 한 5분만 이야기해도 상대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는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단 자기가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성을 만날 때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매너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여기에 차 마시는 것도 각자 냅시다. 밥도 더치페이로 같이 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이 사귀어지겠습니까? 여성을 만나서 오늘 데이트에 얼마 쓴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으면 여성이 만나지겠어요? 특히 요즘 돈 문제 같은 경우에요. 젊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은데 돈 문제에 집착하려고 그러면 여성을 만나지 마세요. 물론 여성들 중에도 남자들을 털어먹는 좀 악질적인 젊은 애들도 있지만은 설사 그렇게 당한다 하더라도 수업료를 내고 기회비용을 치른다 생각하고 적어도 연애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인색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이 에티켓, 매너 등은 아주 클래식한 부분을 갖추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요즘 뭐 젊은 남녀 사이에 처음 만나서 그냥 말 놓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서로 간에 별의별 이야기도 다 하고 하는데 서로 사귀어서 성적으로 좀 탐닉하고자 하는 젊은 남녀가 하는 것이지 제대로 연애를 결혼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에티켓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다섯 번째, 이런 요소가 갖춰지면 사내나 각종 모임에서 실패를 감수하고 계속 대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시해가지고 딱지를 맞았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100번 대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딱지를 맞을 때마다 나의 실패의 요인이 뭐냐, 나의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요. 다음에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연애도 입사 경쟁처럼 승진 경쟁처럼 일종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로요. 자신감이 있도록 자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내 연봉이 뭐 굉장히 낮은데 최저임금 수준인데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내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게 좋죠. 자, 아무리 못생겨도 의사거나 변호사면요, 여성들이 꼬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현 시대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여성이 처음에는 외모,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경쟁력, 계층,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재력이나 전문적인 직업이 있느냐, 연봉이 얼마쯤이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결혼까지 가는 데는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여성들이 나한테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보고 부족하다면요, 자신의 레벨을 올리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저런 게 하기 싫으면 일곱 번째로 아예 홀로 사는 것을 즐기고 결혼이라는 것은 소수만 하는 거고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노력해야 된다고 보면서 연애라는 거는 잘생긴 사람이나 말빨 좋은 사람들이 여성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연애라는 직능 분야에 당신이 경쟁력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처음 보는 여성이 뭘 가지고 당신을 좋아할 건가? 당신 스스로가 매력이 없다면 매력을 만들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히 한 이성이 나를 좋아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오늘날 현실적인 연애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귀찮으면요 그냥 혼자 사십시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